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직권의 변동 첫 번째 단원 중에서 필수 탐구 두 번째인 대륙 이동 속도로부터 미래의 대륙 분포 구상하기, 이 필수 탐구 교과서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그 1단원의 두 번째 성취 기준입니다. 지질 시대 전체에 걸친 대륙 분포의 변화와 현재 대륙 이동 속도 자료를 통해 미래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판의 경계 특성을 이용하여 현재 판의 이동 방향을 이해하고 미래의 대륙과 해양 분포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탐구 태도 영역으로 이제 구분을 해본다면, 이제 판의 경계 특성을 이용하여 현재 판의 이동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거나, 혹은 탐구 부분은 경계 특성을 이용하여 판의 이동 방향을 계산한다. 그래서 미래의 대륙 분포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한다는 내용 혹은 뭐 측정한다는 내용,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태도 부분은 이제 경계 특성을 이용하여 판이 이동하고 또 미래의 대륙 분포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흥미와 호기심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동기유발 먼저 볼게요. 동기유발을 보시면 이제 산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보면 이제 그런 변환단층 그런 내용들, 저도 실은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지각의 움직임과 관련된 영화 그런 거 제시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동영상,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판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움직인다는 것,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교과서 내용 보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활동이요. 첫 번째 활동은 이제 전 세계 주요 판의 경계가 그려진 지도, 그리고 이 지도에는 이렇게 이동하는 방향, 이동하는 속도가 이제 같이 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혹은 그냥 경계에서 발상 경계, 수령 경계, 보존 경계로만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판이 어떻게 이동하겠는지 그런 걸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이 판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뭐 저 판은 뭐 저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미래에는 그러면 우리 대륙 분포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학생들에게 예측해서 그려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혹은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조각 같은 거, 예를 들면 그 종이로 대륙 분포나 혹은 판의 그 조각을 직접 오려서 이제 종이로 조각을 만들고 판의 조각을 만들고, 이게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대륙이 배치되겠는지 그런 식으로 조각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스티커 같은 경우로 이렇게 아예 이제 붙여버릴 수 있도록 최종적인 그 판의 대륙 분포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을 이제 몇 가지 이제 써봤는데 이 질문을 뭐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판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고려할 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서쪽과 남쪽에는 발산형 경계가 있어서 판이 양쪽으로 멀어지고, 북쪽과 동쪽 경계에는 수렴형 경계가 있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태평양 판 아래로 섭입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북쪽 또는 북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이제 질문, 북태평양 동쪽과 남태평양 동쪽의 해령과 해구 분포의 차이점 뭐냐라고 하는 건데, 북태평양 동쪽에서는 해령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있지만 남태평양 동쪽에서는 해령과 해구가 모두 길게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 질문, 태평양과 대서양의 해구와 해령 분포를 통해 미래에는 태평양과 대서양의 크기가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는 해령보다 해구가 발달되어 있어서 두 대륙 사이가 가까워진다. 따라서 태평양의 크기는 줄어든다. 그리고 대서양의 중앙 해령에 의해서 대서양의 크기는 점점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판에 있는 특징들, 그리고 이제 그 판의 이동 방향을 통해서 미래에 예측되는 뭐 대서양의 크기, 태평양의 크기, 혹은 그런 여러 대륙 판들의 이동 방향,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예측을 다 한 다음에 질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활동은 어떤 거냐면 예측 모형으로 추정한 대륙 분포의 변화 예상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미래 대륙 분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동했을지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정답에 예측되는 이제 연구 결과인 그 대륙 분포의 변화 예상도를 이제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답인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겁니다. 이제 뭐 1억 년 후에, 2억 년 후에, 3억 년 후에, 4억 년 후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대륙 분포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랑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보면 대서양 양쪽에 있는 대륙들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변했냐 라고 물어보면 대륙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다가 그리고 1억 년 후, 1억 5천 년 후에는 다시 가까워진다.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료가 제시된 자료는 이런 대륙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그림,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또 가까워지는 그런 그림, 이런 것들이 예상도로서 제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예측 모형에서 사이에는 대서양의 새로운 판의 경계가 만들어졌다. 이 경계의 종류는 무엇인가? 대서양 양쪽의 경계가 가까워지는 것으로 보아서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고, 네, 세 번째는 예측 모형을 통해 2억 5천만 년 후 대륙의 분포를 예측하여 그려보고 예측한 결과를 서로 비교해보자 해가지고 대서양 양쪽 대륙이 가까워지고 충돌하여 초대륙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답할 수 있고요. 또 네 번째는 미래의 대륙 분포를 예측하는 다양한 이론을 찾아보자 해서 이런 이론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제시한 이런 질문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첫 번째 활동, 그리고 두 번째 활동,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이렇게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가 가능하겠는지 그런 것들을 유념하시면서 질문을 이렇게 즉석에서 이렇게 생각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이걸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적용 단계 보시면 적용 단계에서는 이제 뭐 미래 대륙 이름 지어보기라든지 혹은 이렇게 새로운 경계가 이렇게 생성될 때 대륙 분포 어떻게 변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하셔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 유의사항으로는 이제 판의 경계 종류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겠죠. 발상 경계, 수렴 경계, 보정 경계에 대한 이해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이제 모둠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 첫 번째 활동 같은 경우는 판의 이동을 학생들이 지금 모둠으로 그려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린 다음에 이게 꼭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정답으로 유추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이렇게도 했구나 저렇게도 했구나 이렇게 다양하게 허용적인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는 것과 또 학생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근거를 좀 객관적인 근거를 좀 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 좀 이렇게 예측 방향이 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뭐 대서양이 그럼 넓어지겠니 좁아지겠니 혹은 이 판은 어디로 이동하겠니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제시를 하면 학생들이 쉽게 또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대륙 이동 속도 부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